네, 안녕하세요. 겨울철 면역 관리를 위한 식사 계획을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병원 임상영양사 김지현입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제게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대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면역과 관련된 영양소는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열량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내 요구량에 충분하지 못하게 영양 섭취를 하면 체중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면역 체계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량 영양소 중에서는 단백질과 면역은 상당히 깊은 관련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를 만드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부족하게 드셔도 열량을 부족하게 드셔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또 미량 영양소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아연, 셀레늄, 철, 구리,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6, 엽산이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즉, 이들 중에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내가 아연만 영양제로 먹고 셀레늄만 영양제로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요구량, 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드셔야 그래야 면역력이 유지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부족하게 먹고 여러 비타민, 무기질에 결핍이 따를 만큼 골고루 드시지 못한다면 그런 면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한 가지 식품이나 한 가지 보조식품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적으로 다량 영양소, 단백질 근본식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단백질은 항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면 항체가 충분하게 생성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면역 체계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저희가 밥을 먹어도 국수를 먹어도 이 단백질은 섭취가 가능하지만 그 내 요구량만큼 충분히 드시려면 급원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급원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육류, 해산물, 난류와 두부가 있습니다. 이 육류와 해산물, 난류, 두부를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드시면 그럼 단백질 섭취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끼니 때마다 늘상 반찬처럼 드셔주세요. 아침에는 계란찜을 드시면 점심 저녁에는 불고기를 해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늘상 같이 곁들여 먹는 반찬처럼 단백질 식품을 꼭 한두 가지씩은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미량 영양소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미량 영양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아연입니다. 이 아연은 흉선과 사이토카인 등 면역 매개체에 좀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또 아연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아연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결핍이 쉬운 영양소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아연을 어떤 식으로 섭취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 우선 대표적으로 아연이 많은 식품은 굴이고요. 저희가 한국인 권장 섭취량을 좀 살펴보면 1일 아연 권장 섭취는 여자면 8mg, 남자면 10mg인데요. 굴 80g 속에는 남자 1일 권장 섭취량인 10mg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즉, 아연을 내가 좀 더 보충하고 싶네 그러면 요즘과 같이 이제 겨울철에 우리 환우분들께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굴을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연을 보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오징어나 새우와 같은 해산물에도 아연이 풍부하고요. 육류나 전곡류, 콩류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즉 아연은 내가 늘상 먹는 곡류에서도 먹을 수 있고 자주 먹게 되는 육류에서도 먹을 수 있고 해산물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핍을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연을 조금 더 챙기고 싶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식물성보다 동물성 식품을 드시면 흡수율이 체내에 더 잘 흡수가 되니까 겨울철에는 굴도 좀 한 번씩 드셔보시고 해산물이며 육류를 잘 섭취를 하셔서 아연 보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량 영양소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대표적으로 항산화 영양소로 속하기도 해요. 그리고 면역능에 관여를 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어요. 셀레늄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곽광을 받게 되어 있는 영양소인데 이 셀레늄이 워낙에 이제 토양에 따라서 그 셀레늄 함량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서는 내가 어느 땅에다가 그 식물을 재배하는지에 따라서 셀레늄 함량이 엄청나게 천차만별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품으로서 셀레늄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워낙에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셀레늄이 결핍되는 것도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셀레늄을 좀 더 보충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대표적으로는 브라질너트가 있는데요. 이 브라질너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셀레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한국인 일 섭취 권장량 셀레늄을 보면 여자는 60 마이크로그램, 남자도 똑같이 6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셀레늄으로 권장 섭취량으로 손꼽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너트 하나만 드셔도 7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즉 브라질너트 내가 하나 먹으면 1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브라질너트를 너무 많이 드시면 때때로는 셀레늄의 상한 섭취량까지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셀레늄의 상한 섭취량은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환우분들 중에 브라질너트를 즐겨 드신다라고 하시면 다소아지사를 초과하면 그러면 권장량,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을 넘어가는 거고 내 권장량만큼 먹는다 하면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셀레늄이 밀가루에도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육류나 어류, 난류에도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한 기록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셀레늄을 어디서 많이 먹냐면 바로 밀가루에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가 비단 이제 브라질너트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 뭐 밀가루며 육류, 어류, 난류에도 다 셀레늄이 들어있으니까 혹시 셀레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제로 드시고 브라질너트를 너무 과량 복용하셨다면 상한 섭취량을 뛰어넘을 위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철이에요. 이 철이 결핍이 되면 내 몸 안에 철이 결핍이 되면 당연히 뭐 빈혈도 생기겠지만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철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그 햄철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성에 많아요. 그래서 유독 이제 빈혈 있다 그러면 막 소고기 간 먹어라, 돼지고기 간 먹어라 막 이러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성에 특히나 이제 내장, 간에 이 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을 보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급적이면 동물성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또 특히나 철은 뭐 시금치에도 많고요. 깻잎에도 들어있고 이제 진한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는 있지만 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섬유소들이 또 철의 흡수를 좀 방해할 수도 있고 대부분 철이 이 식물성에 들어있는 거는 비엠철이기 때문에 체내의 흡수율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을 보충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고기나 이제 생선, 굴 이런 것들을 자주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인데요. 이 구리라고 하는 영양소는 굉장히 흔하게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리 역시나 이제 면역 체계에 관여를 하는 그 미량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리는 사실 결핍되지가 쉽지 않은 영양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구리는 생각보다 견과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해산물과 콩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상 보면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청국장도 먹고 이러니 사실 구리가 결핍되는 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구리를 더 뭔가 보충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늘상 드시는 거. 내가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해산물을 먹고 견과류를 하루에 한 번 정도 간식으로 먹고 그리고 콩과 관련된 식품을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셔도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이 항산화 영양소는 이제 많은 환우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선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반응을 차단하고 세포 손상을 방어하는 영양소입니다. 즉 노화를 방지하는 영양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포 손상을 방어하다 보니 면역세포의 기능까지 유지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속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많이 들어보셨죠? 카로틴, 베타카로틴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대개는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 비타민 A는 지용성인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녹황색 채소는 기름과 같이 드시면 체내 흡수가 높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비타민 C는 풋고추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키위나 감귤, 딸기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생으로 먹는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타민 C는 실제로도 열에도 되게 약하고요. 그 염분이 많이 들어가도 좀 약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 비타민 C의 근본식품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비타민 C는 또 수용성이니까 우리가 너무 물에 오래 담그면 물에 다 빠지니 가능한 세척을 하실 때도 혹시 조리를 하실 때도 물에 안 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 브로콜리가 있는데 이 브로콜리도 물에 이렇게 데치기보다는 찜기를 활용해서 쪘을 때 그때 비타민C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 설포라판도 같이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물에 닿지 않도록 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으로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가 결핍되는 사례는 크게 없는 이유가 저희가 요리하다 보면 항상 이제 포도씨유도 쓰고 대두유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타민 E가 결핍되는 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타민 B6인데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몸에 그 탄수화물과 지질 대사를 관여를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런 대사 반응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불충분했을 때, 결핍이 됐을 때 면역 반응에도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주로는 동물성 식품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류나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에서는 견과류와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도 많이들 드시는데 이 아보카도에도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엽산인데요. 이 엽산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활동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엽산 역시나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엽산은 진한 채소. 예, 말 그대로 이제 녹색 채소에 많이들 들어있고요.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금치도 있는데 시금치도 또 겨울에 맛있으니까 이제 시금치도 앞서 말씀드린 베타카로틴 그리고 철, 엽산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채소도 자주자주 반찬으로 해서 드셔주시고 간식으로는 과일도 챙겨 드셔주시고 가끔씩 이제 겨울에 보면 매생이도 겨울에 잘 나오고 파래도 잘 나오고 하니까 해조류를 활용해서 맛있게 음식 만들어 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만 계속 드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골고루의 개념을 인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 몸 안에 부족하지 않게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려면 여기 그림처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우선 첫 번째, 열량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밥도 있고 면도 있고 빵,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등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앞서 밀에는 되게 셀레늄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연은 여기 백미나 보리 이런 데도 아연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보충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아연이나 셀레늄 등등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탄수화물까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것들은 꼭 한두 가지씩은 우리 식탁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많이 드실 경우에는 열량 섭취가 과다해지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환우분들 중에 내가 키가 한 여자분이 한 150 정도 된다. 그럼 밥은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드시는 게 제일 적당하시고요. 환우분들 중에 한 170 정도 되시는 남성분들이시다. 그러면 한 공기, 한 공기에서 한 두 수저 정도 덜어낸 양이나 한 공기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미량 영양소들도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었죠. 그러니 단백질은 가능하면 매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것이 좋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못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의 경우에서는 생으로 드시는 거, 나물로 드시는 거, 뭐 김치 담가 드시는 거 다 좋아요. 다 드시는데 항상 그래도 끼니 때마다 김치를 제외하고는 2가지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채소 섭취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실제로도 이제 뭐 세계암 연구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말을 하지만, 채소는 그래도 하루에 400g 이상은 드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채소를 드세요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김치 위주의 채소를 드시다기보다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쌈이나 샐러드, 익혀서 드실 수 있는 뭐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등등 여러 가지 채소를 김치를 빼고는 그래도 2가지는 챙겨 드셔 주시고요. 근데 혹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아니면 내가 치료를 마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는 이제 내가 위를 수술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혹은 설사를 자주 해 하시면 양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채소가 물론 몸에 좋지만 나한테 안 맞은 거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환우분들 중에 내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조기 포만감, 식후 더부룩함, 설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채소 섭취는 좀 줄여주세요. 과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소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 비타민들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과일로 배를 채우시면 또 살이 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제 주먹보다도 작은 사과 한 개가 밥 반 공기와 열량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무심결에 계속 사과 먹고 키위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러시면 밥 몇 공기 드시는 양이 되는 거니까, 과일은 가능하면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드시고, 미국에서는 그 야구공 크기로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야구공으로 하나, 2개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과일이든 상관없이 야구공 정도 하나, 2개 정도만 딱 그렇게만 드셔도 충분하게 비타민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엔 유제품인데요. 유제품은 실제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근거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유제품은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유당이 분해된 걸 드신다거나 발효된 것들을 이용해 보시고요. 우유, 두유 이런 것들 그래도 이제 하루에 1~2번 정도는 챙기셔서 칼슘도 챙기시고 단백질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간식으로 제가 좀 적어놓은 이유는, 혹시 이제 환우분들 중에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기운이 좀 없다. 전반적으로 이게 열량 섭취가 많이 모자라서 기운도 없고 체중이 많이 빠지셨던 분이라면 일단은 적정 체중으로 올리시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삼시세끼만 너무 고집하시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간식을 꼭 자주 챙겨 드셔서 이전에 내가 건강했던 체중으로 회복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생활에 불편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제 빠진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이제 기운도 없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간식을 드셔주세요. 빵이나 떡이나 뭐 아니면 삶은 계란이나 연두부 등등 다양한 간식을 그래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셔서 체중 회복을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겨울에 나는 식재료들도 좀 적어봤고요. 앞서서 제가 막 굴 아연 많아요, 매생이도 엽산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식품들을 활용해서 식단을 한번 계획해봤어요. 국수도 다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 많으니까 국수도 다 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들을 섭취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가지 채소가 아니라 표고버섯을 드시더라도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좀 드셔보신다거나 시금치를 드시더라도 뭐 파프리카나 당근 여러 가지 그런 채소들이랑 같이 드셔서 그 각각의 채소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을 온전히 다 드셨으면 좋겠어서 하나의 식재료가 아니라 좀 다양한 식재료를 좀 해서 식단을 좀 계획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들 중에 저희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매생이 굴전, 시금치 파프리카 오믈렛, 병아리콩 적 양파 샐러드는 실제로 만드는 레시피가 이제 뒤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식품, 한 가지 보조식품이 아니라 골고루 다 잘 먹자. 그리고 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자. 이게 가장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 보조식품에 너무 의존하셨다면 그건 좀 개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면역 관리를 위한 건강식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아연이 풍부한 굴과 엽산과 철이 풍부한 매생이를 활용한 매생이 굴전입니다. 먼저 굴과 매생이를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부침가루 1컵, 물 1컵, 청양고추 1큰술, 홍고추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반죽에 매생이를 넣고 젓가락을 활용해 잘 풀어줍니다. 세척한 굴에 부침가루를 고루 묻혀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매생이 반죽을 얇게 올리고 부침가루를 묻힌 굴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시금치 파프리카에 단백질과 셀레늄을 보충할 수 있는 계란을 활용한 시금치 파프리카 오믈렛입니다. 먼저 계란 4알을 깨주고 소금 반 큰술, 후추 약간, 우유 100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에 버터 20g을 넣고 편썬 마늘을 넣어 잘 볶아줍니다. 추가로 채썬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어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시금치와 방울토마토를 넣고 시금치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준비한 계란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약불로 15분에서 20분간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철, 구리 등 여러 미네랄이 풍부한 병아리콩을 활용한 병아리콩 정양파 샐러드입니다. 반나절간 물에 불린 병아리콩을 20분간 삶아줍니다. 올리브유, 다진 마늘, 간장, 후추, 레몬즙, 꿀, 발사믹 식초를 넣어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볼에 삶은 병아리콩,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정양파, 오이, 방울토마토, 블랙 올리브를 넣고 드레싱을 끼얹으며 잘 섞어줍니다. 냉장고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